영재고 과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뭐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학교 정원이 120명인데 60명이 서울대 가요. 학교 입학하면 절반은 무조건 서울대 가는 거죠. 이렇게 영재고 출신들 의대 가면 안 되나요? 라는 주제 가지고서 영재고 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가장 탑 클래스에 되는 학생들 대학 어떻게 가야 되나, 이 문제하고 의대 이슈가 왜 같이 결부가 되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기사도 찾아보려다가 이거 두 개 찾고 말았는데 제목을 보세요. 영재학교 의대 쏠림 대책 실효성 논란, 재수 반수 정시 우회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영재고 나오고 과학고 나온 친구들은 미래에 이제 과학자가 되라고 사실 그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재고 과고를 갔지만 의대,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고 과고는 일반 학교들과는 좀 달리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학교예요. 거기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다 석박사급 선생님들이고, 그 다음에 학교의 실험 기자재를 비롯해서 많은 지원이 집중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 친구들이 나중에 과학자, 아주 유망한 과학 분야의 리더들이 돼서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다 보니까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의무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과학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고교 과정에서 많은 서폿을 받고 지원을 받았으니 받은 혜택을 이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해야 된다. 기본 컨셉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분야가 과학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의학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의대는 물론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소명감, 그 가치보다도 직업적 안정성, 유망성 때문에 되게 선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재고 과고 나온 학생들이 의대 가는 건 쉽게 말하면, 야, 너 이제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라고 뛰어난 과학자 되라고 지원해 줬는데 이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의사 되는 거야? 이런 이미지로 익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못 가게 했어요. 추천서를 안 써준다든지, 아니면은 지원해서 의대에 수시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장학금 몰수, 그러니까 장학금을 아예 뺏어버린다든지. 왜냐면 대학에 원서를 쓰는 건 막을 수는 없는데 원서를 써서 붙게 되면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의대 지원을 하지 못하게 막았었는데 그게 지금 무효화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 추천서를 안 써준다. 지금은 자소서란 추천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입시 전형에서. 그래서 추천서를 안 써주는 걸로 이 학생들을 제재할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 수시 입시에서는 학생들을 컨트롤할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재수하고 정시로 의대 간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죠. 요즘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심지어는 재수도 아니고 현역으로 의대를 가는 경우도 생겨요. 원래 영재고 과고는 수능 공부를 전혀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예 전략적으로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똑똑하니까 한 1년 하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영재고 과고 출신 학생들이 현역으로도 정시를 가는 일들이 요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제 영상들 쭉 라이브 보신 분들 알 텐데 우리 2019년 그 사태가 있고 나서 정시가 엄청 늘었죠. 정시의 문호가 수시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정시로 대학을 갈 방법이 많아진 거예요. 의대도 마찬가지죠. 물론 의대는 뭐 입학 전형의 비율 변화가 아주 심한 학과는 아니지만 정시로 갈 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분리하면 난 그냥 뭐 수시 학생부로 안 가고 정시로 가겠다. 말릴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시를 이렇게 늘려놓은 상태에서는 영재고 과거에 나온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 가는 거 막을 방법이 없다.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막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아니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는 사회가 풀어야 되는 숙제일 수 있어요. 물론 관점에 따라서 해법이 좀 다르게 나오긴 하겠지만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냥 학생들 개인의 일탈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은 저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영재고 과거에서는 국가의 지원이 많으니 그 지원을 많이 받은 학생들은 좀 나름의 책무를 갖지 않냐, 이런 문제는 좀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대 갈 친구들 혹은 과학의 영재성이 있는 혹은 과학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은 서로 각기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영재고 교육과정 개편안이 나왔는데 좀 이게 이제 좀 또 이제 약간 욕을 먹고 있기도 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쏠림 현상을 좀 막아야 돼요. 왜요? 영재고 과고는 과학 분야 인재를 기르려고 만든 과정인데 아이들이 다 의대만 가게 되니까 본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뭐 영재고 학생들이 의대 갈 때 유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현재는 영재 개념 단일화로 개인의 영재성에 따른 지원은 제한적인데 숨은 인재, 호기심이 많은 좀 잠재적 시험으로 뽑는 거 말고 잠재성 있는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례적인 시험을 통해서 영재성을 판단하는데 그거보다는 아예 선 교육을 먼저 시킨 다음에 나중에 선발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을 좀 이런 건 사실 일반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과학 수학 분야 영재 교육에 집중돼 있던 것을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나 AI 쪽 인재들을 역량을 많이 강화하겠다. 이것도 뭐 좋은 얘기겠죠. 소수 엘리트 교육이라는 영재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일부 인식들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식 홍보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좀 이해하게 해야겠다. 요거만 봐가지고서는 사실 뭐가 바뀌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이 사실 더 구체적이에요. 이미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의학 진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진학 지도도 해주지 않고 아예 일반고로 전학을 가도록 권고를 하기도 하고 기숙사등 학교 이용 시설도 제한하고 영재 교육 과정을 위한 추가 교육비 장학금도 환수하고 수상 실적 등 여러 내용들에서 생기부 반영해서 불이익을 줘서 생기부가 영재학교 출신이지만 일반고 생기부처럼 만들어서 바꿔서 적용을 하겠다. 페널티 조항들이겠죠. 자, 이런 조항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의대 진학을 좀 막겠다. 조금 근본적인 해법은 아닌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이제 시행하고 있는 제재 조치들도 있고요. 이런 이제 해법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요거 정도만 한번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보신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영재고하고 과고로 좀 나눠져 있죠. 영재고는 전국 단위 8개교가 있고 과고는 지역 단위로 쭉 있습니다. 사실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 과고는 조금 일반고스럽다. 영재고는 정말 좀 독특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재고 학생들 만나서 생기부 보면 저도 깜짝 놀라요. 뭐냐면 이거는 일반적 생기부하고 아예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재고는 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근데 또 헷갈리는 게 그럼 영재고는 영재고라고 부르고 과학고는 과학고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과고, 광주과고, 대구과학고 등은 이름은 과학고인데 영재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이쪽 분야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긴 한데 영재고과고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뭐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학교 정원이 120명인데 60명이 서울대 가요. 학교 입학하면 절반은 무조건 서울대 가는 거죠.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입시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고등학교 갈 때도 인기가 많고 또 실제로 그 학생들의 대입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영재고 과고를 고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알고는 갈 필요가 있다. 꼭 가야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 갈 방법이 왜 여기만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다른 공부에 비해서 수학과 과학을 너무 좋아해. 이 친구들에게는 여기가 낙원이에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가고 싶어 하긴 합니다. 그럼 영재고하고 과고하고 뭐가 다르냐? 여기는 그냥 특목고예요. 일반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영재고는 영재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과기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좀 관리 주체가 달라요. 여긴 교육부잖아요. 교육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영재고 나온 애들은 그러면 진짜 과학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의대를 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예산 지원도 보시면은 보세요. 월등하게 다르죠. 인원은 되게 적은데 교육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만큼 한 명당 받는 교육적 자원의 혜택이 국가에서 얘네들한테 몰빵해 주는 건 맞아요. 여기는 일반 교과를 배워요. 뭐 국영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아예 과목 자체가 학점으로 듣고요. 뭐 성적도 A풀, B풀 이렇게 나와요. 4.3 만점이에요. 등급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예 성적표 자체도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절대평가래요. 편하겠네? 그게 아니고요. 이 친구들은요, 물화생지가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가고 1학년 때부터 공부하는 그 수준의 레벨이요. 이미 대학교 1, 2학년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조기졸업제도라는 게 또 있죠. 2년 정도 하고 조기졸업도 많이 하고 수시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이런 공부를 해왔으니 수능 공부랑은 전혀 안 맞잖아요. 근데 요즘 이 친구들이 정시로 의대를 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